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연말이 좀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증시 방향은 좀 불확실성을 좀 띠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배당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12월 증시 전망부터 배당주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실 기자, 우선 12월 코스피 전망부터 짚어주시죠. 네, 증권사들이 내놓은 코스피 12월 전망 밴드를 보면요. 최하단은 1850선, 그리고 최상단은 205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50선은 올해 연고점인데요. 2050선을 상향 돌파하려면 정책 모멘텀에 경기 모멘텀까지 더해져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단을 2050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인 1850선은요. 재정 절벽만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이 선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번 주 1930선에서 현재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밴드 범위를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큰 변동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연말 랠리는 좀 기대하기 힘든 건가요? 네, 연말 랠리, 산타 랠리라고 하죠. 크리스마스로 전후를 한 연말과 그리고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인데요. 통상적으로 12월은 성탄절을 전후해서 글로벌 소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연말 결산을 앞둔 글로벌 헤지 펀드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최근 10년간 12월 말 코스피 지수는 전달 말 대비 상승한 것이 모두 7번입니다. 하락한 해는 카드 사태에 빠졌던 2002년 그리고 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지난해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는 연말 랠리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12월에는 글로벌 불안 심리가 조금 완화될 거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그리스 구제금융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동반 우려됐던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를 둘러싼 의견 대립도 사그라들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 재정절벽 문제도 연말이 다가올수록 현실적인 타협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 정치 불확실성에 일희일비하는 주가 변동성은 12월 말로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심리 회복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 달에 기대되는 연말 랠리는 미국과 중국의 펀더멘털 회복과 재정 절벽 리스크의 완화를 통해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코스피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불안 요소들이 해결되고 연말 랠리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12월 코스피 전망 들어보시죠.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님입니다. 유로존 위기와 재정절벽 우려가 반복되는 사이클을 나타나면서 이제 안정화되고 다시 재고조되는 그런 이슈에 따라서 이제 지수가 일희일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12월에는 증시가 강세였다는 점은 배당을 겨냥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 연말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역시 코스피 200의 배당 수익률이 1.19%로 이제 작년 대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올해 역시 그 배당에 대한 그 기대와 연말 효과 역시 기대해도 좋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입니다. 네, 지수는 유로존 위기가 그리고 재정 절벽 이슈가 안정화되다 다시 고조됐다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할 것으로 보셨는데요. 다만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말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말이 오면 통상적으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은 함께 형성이 되는데요.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로 형성되고 있나요? 네, 기업은 한 해 거둔 이익을 주주들에게 현금 또는 주식으로 나눠주는데요.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들은 12월 말에 연말 배당 공시를 내게 됩니다. 거래소가 정한 올해의 배당 날일은 27일이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이전에 주식을 사놔야 합니다. 주식은 매매 후 이틀 후에 결제되기 때문에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인 28일 실제로 보유할 수 있게 맞춰서 매수해야 합니다. 배당금을 받기 위한 경우라면 배당날 기준일 전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경우에는 12월 초부터 중순 사이에 매도해야 합니다. 배당을 포기하고 주가 차익만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배당 날에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 전에 차익을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배당락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배당락을 좀 기대해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네. 자.
네, 두 가지 방법 모두 효과적인데요. 우선 올해는 글로벌 저성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더 민감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고배당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고배당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도가 상승한 상황이라 긍정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배당과 원화 강세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 투자자들은 배당락 전까지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가 오를 때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배당을 노리는 투자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사례를 보면 배당락 이래 코스피 200 지수는 시가의 배당량 효과로 인해서 모두 하락했지만 시가 대비 종가는 8번 중 5번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보통 배당주의 하락폭이 배당 수익률보다 낮다는 점과 이럴 효과를 감안한다면 배당 이후 매도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거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살펴보셨다시피 배당주에 대한 투자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올해에도 배당주 수익률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사는 코스피 200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금 총액을 10조 7,926억으로 예상하고 전년 대비 9.7% 정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 역시 1.19%로 작년 대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배당 종목에 대한 평균 수익률 역시 1.77%로 배당 종목에 대한 배당 투자 역시 유효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배당을 실시하는 코스피 200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은 1.77%로 예상을 하셨고요. 배당에 대한 투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기셨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배당주를 좀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이 배당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앞에서 연구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다시피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의 추정 기말 배당금 총액은 10조 8천억 원 가량입니다. 지난해 9조 8천억 원보다 9.76% 증가한 겁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의 기말 배당은 2007년 11조 원까지 증가했다가 2008년에 6조 7천억 원, 그리고 2009년에 8조 7천억 원, 2010년 10조 4천억 원, 2011년에 9조 8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업수 대비 금융업종이 1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총 배당금 규모는 필수 소비재가 1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에너지화학이 1조 7천억 원, 그리고 IT가 1조 6천억 원, 자유소비재가 1조 5천억 원, 철강소재 9천억 원, 조선운송이 6천억 원, 건설기계가 5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요? 종목별로는 어떻습니까? 네, 배당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5.16%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5% 이상 높은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한국쇠석유와 무림 P&P, SK텔레콤, KT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통신주들은 고배당주로 주목됐었는데요.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올해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고배당 업종인 금융업종을 비롯해서 철강업종과 종이목재업종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배당 업종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공원배 연구원님께서 꼽아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올해 배당을 가장 많이 실시할 종목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군은 한국쇠석유, 무림 P&P, SK텔레콤, KT 등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모두 평균 5.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보면은 전통적인 고배당 업종이었던 통신주, 그리고 이번에는 철강 업종, 그리고 종이 제지 업종에 대해서도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작년에는 배당이 없었지만 올해 배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군은 LG디스플레이, 외환은행, 대한항공, 대우건설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배당주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배당이 없었던 외환은행, LG디스플레이 등도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배당주 가운데서 종목을 선택할 때 어떠한 요소들을 좀 고려해 보면 좋을까요?
네, 배당은 결국 기업 실적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따라서 고배당이 기대되는 종목들 중에서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로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배당 투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배당 수익률이겠지만요. 주가 등락에 따른 자본 수익률 하락 위험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주가 변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알려져 있는 배당주 이외에 이 관심 가져볼 만한 숨은 배당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공원배 연구원님께서 꼽아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선을 돌려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를 보게 되면요. 주가 수준과 배당 수익률 관점 모두에서 이제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주 자체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전체적인 배당 금액이 보통주 대비 이제 월등하게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평가된 우선주의 경우에는 그 주가 수준 대비 그 배당 수익률을 산정하는 경우 상대적인 배당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차 그리고 배당 수익률 그리고 일평균 거래 대금을 감안했을 때 추천 유망 우선주는요. 삼성전자 우, CJ제일제당 우, LG전자 우, 삼성물산 우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들은 주가와 배당 측면에서 모두 매력적이라며 우선주에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배당주 투자 방법에서부터 전통적인 고배당주, 그리고 배당주 가운데서의 종목 선별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종목 범위를 좁혀볼까요?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뿐 아니라 주가의 상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을 때 가져가야 할 종목들 최종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공원배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는 목적이 그 배당 수익률이라는 투자 안정성에 있는 것처럼 이제 배당주에 대한 특징은 지수가 하락시기나 이제 불안정 시기에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주에 투자를 할 시에는 그 배당 수익률 관점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기업 실적 개선과 배당 수익률 관점을 모두 고려했을 경우에 이제 유망 종목으로는요. SK텔레콤, KT, 그리고 무림 PMP, 하이트진로, KTNG, 세아베스틸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 실적 개선과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SK텔레콤과 KT, 무림 PMP와 하이트진로, KTNG와 세아베스틸 등을 꼽아주셨습니다. 올해 폐장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결산일 배당금을 쥐고 가실지 아니면 연말 랠리를 타고 수익률을 챙겨가실지 생각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배당 수익률과 함께 기업 실적 밸류에이션 매력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시고 투자 전략 잡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말 증시 전망과 배당주에 대한 모든 것들 알아봤습니다. 자, 김혜실 기자,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모닝쇼 3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